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미믹 데이터셋을 클로드 코드, 즉 바이브 코드로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믹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미국의 하버드에서 만든 데이터셋이고 미믹 데이터 4라는 버전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빅큰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미국에서 중환자실 그리고 병동에 대해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호스피탈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잘 모아서 클렌징을 잘 해가지고 갖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이제 랭글링을 하고 데이터를 잘 프로세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데이터로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디스크립션 해서 뭐 호스피탈 데이터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병원 데이터에서 우리가 엑셀 파일에 하나로 이제 담겨진 그런 데이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기 어려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흔히 병원에서 데이터셋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셋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자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뭐 언제 했는지 데이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구 번호고요. 관련된 혈액 검사 결과들이 이렇게 쭉 이제 컬럼에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어떤 결과인지를 뭐 이렇게 저 레이블링을 붙인 뭐 그런 게 우리 흔히 보는 병원에서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미믹 데이터셋을 처음 열어보면은 보통은 당황하는 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일이 굉장히 많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어 데이터라고 해서 어드미션, 페이션트, 트랜스퍼가 있고 호스피탈 데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또 ICU 데이터라고 해서 많은 테이블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시면은 어드미션만 해도 이제 subject ID, 호스피탈 인덱스 그리고 뭐 언제 입원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언제 퇴원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컬럼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따보고 읽어보고 이제 하다가 보통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브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터넷 분석하는 것보다 쉬운데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뭐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번에 뭐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각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어떤 열어보고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이게 뭐 트랜스퍼 데이터만 181메가 정도 되고 뭐 호스피탈 데이터 보면은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열었을 때 3기가 혹은 이제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더 크죠. 이거는 한 5기가쯤 될 것 같네요. 뭐 거기에 뭐 이게 13기가 정도 랩 이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뭐 12기가까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엑셀로 열어보고 무엇인가를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여기서부터 코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포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클로우드 코드를 통해서 분석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우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우드 코드는 그냥 이 터미널에서 명령을 치면 지금 이 폴더 내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코어에 있는 파일은 전부 한 번 보고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컬럼과 간단하게 1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읽어보고 정리를 해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스피탈에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시켜보겠습니다. HCPS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일과 lab events CSV 파일을 보고 이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줘. 마지막으로 ICU에
있는 데이터도 세개만 보고 리뷰를 해줘.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클로드 코드가 직접 보고 읽을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은 이제 미믹 데이터셋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한번 분석을 했어서 이렇게 덕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기존에 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선행 지식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클로드 MD에 이 관련된 이 프로젝트가 뭔지가 여기 보시면은 뭐 패스트 캠퍼스에서 의료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현재 진행 상황들을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아마 직접 읽고 분석하는 거는 얘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서버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행 방식이 이렇습니다. 파이썬을 열고 이제 뭐 판다스를 열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판다스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어, 제가 이거는 VMV라는 UV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키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럴 거고 이걸 찾을 겁니다. 제가 관련된 거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아마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코어패스는 이렇고 분석할 파일들, 미믹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쓰고 이제 분석을 진행할 건데 보시면은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패스, 그러니까 경로가 이렇게 제 드라이브에는 원드라이브에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파일들에서 여기 보면은 어드미션들의 파일들이 보이죠? 어드미션, 페이션트,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이블 분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읽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과 열이 되는지 컬럼의 정보는 뭐가 있는지 10개 정도를 아까 제가 뽑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쓰고 진행을 하는 거죠. 파이썬으로. 그래서 패키지를 UV를 안 열었네요. 아마 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액티베이트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딱 열어서 이렇게 봤네요. 보시면은 어드미션 파일을 열었는데 여기 한글이 좀 깨지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열고 호스피탈 어드미션 아이디는 인트로 돼 있고 어드미션 타임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걸 열고 이제 이걸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코어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내용을 실행을 시켜서 한번 볼 겁니다. 프린트를 해야지 저기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파일이 커서 파일이 큰 것은 아직 다운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C 테이블 아날라이즈 할 때 이 내용을 좀 빼고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운이 다 됐고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결과를 분석해서 문서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봐줬습니다. 보시면은 어드미션은 데이터가 52만 행이고 그리고 15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쫙 뽑았습니다. 어떻게 입원했는지도 나오고 페이션트 데이터도 이제 38만 건 6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서머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읽은 컬럼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베이스로 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뭐 틀렸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고 우리도 사실은 생소한 뭐 이런 value, UOM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추정해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을 이 독스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뷰 이렇게 해서 전반적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드미션 데이터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페이션트 데이터 어떻게 돼 있고 트랜스퍼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쭉 다 열어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썼으니까 여기서 테스트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파일들은 지우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지웠고요. 한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우리가 이제 뭔가 통계 분석을 하기 쉬운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맞추는지도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맞춘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석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클로드 코드로 가능한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서 보여드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을 돌려서 뭐 환자의 아이디, 입원 아이디, 그리고 이제 입실 시간, 병원 입실한 시간, 퇴실한 시간을 가지고 몇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피벗을 해서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없으면 못 가져오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ICU에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 ICU인지 이제 다른 ICU인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고 처음에 어떤 ICU 들어갔는지, 그 중환자실이죠. 어떤 ICU 나갔는지 내용들, 랭스 오브 스테이, 병원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뭐 ICU 타입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ICU 타입이나 혹은 뭐 이제 여기 보면 모탈리티하고 48시간 이제 이후에 사망한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큰 데이터에서 셋에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 강의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일에는 ICU의 데이터가 있어. 타입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이 내용으로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ICU 타입 정보가 있는 걸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석들을 우리가 이제 이 빅데이터죠. 사실 이 정도 되면 빅데이터고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기 보시면은 아마 파일들을 또 만들고 있을 텐데 아날라이시스에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놨네요. 원래는 이 정도의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뭐 DSNA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코드로 예전에 사실 제가 다 짜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그 코드들은 꽤 클로드 코드가 잘 짜주고 그 내용에서도 꽤 그렇게 괜찮게 하기 때문에 뭐 코드를 조금 분석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서 제가 아까 결집값이 20% 미만인 내용들에 대해서 변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투두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오류가 좀 났네요. 또 오류가 나면은 또 자기가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고칩니다. 변수가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미싱 밸류가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열어보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오류가 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파라미터 오류 자기가 알아서
이것을 고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제가 키 분석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멘션 리덕션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했던 거고 PCA랑 TSNA로 이제 둘 다 이 분석이 되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 정도의 혈액 검사를 다 분석을 했었고, IC 분류는 여기 보니까 이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새로 만든 건데, 지금 제가 이건 예전에 했던 거고, 이렇게 메디컬, 서지컬, 카디악, 유로 이렇게 해서 IC를 분류를 했고, 예전에 TSNA 분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분 분석할 때 PCA 분석이 있고, 뭐 TSNA도 있고, UMAP이 있는데, UMAP은 제가 이거 파이썬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안 돌리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쉽게 플로트 코드한테 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뭐 그래서 뭐 PC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렇게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이 그리고 이런 게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 분석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TSNA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군집된 걸로 사실은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런 IC의 특성이 뭐 어떻다, 이런 내용들도 조금 알려주는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신기능 저하는 염증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비교적 정상적인 혈액 지표였다. 뭐 이제 카디악은 사실은 BMP 같은 게 포함됐으면은 조금 더 다른 분석을 했을 텐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서 그렇고, 이것도 어떻더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그리고 클로드 코드로 이제 이것들을 새로 분석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직은 마크다운으로 내용을 정리를 안 했네요. 그러면 지금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 파일로 만들어서 그림까지 보여줘. 이렇게 시키면은 보고서로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IC 타입별 TSNA 분석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다 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뭐 이제 사실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할 때 어떤 데이터는 얼마나 있고 이런 전처리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볼 수 있을 뿐더러, 뭐 제가 이건 예전에 이제 기존에 했던 분석의 결과인데,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피벗을 하고 그랬을 때 데이터가 얼마나 없는지 미싱 밸류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고, 그것에 맞는 이런 이제 미싱 밸류들에 대한 처리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하는 게 뭐 클로드 코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고,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새로 좀 정리를 또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분석의 결과고, 제가 기존에 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는지를 한번 보시죠. 뭐. 그래서 이렇게 타입별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제 여기서는 사용된 변수가 아까와는 다르게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TSNA 분석의 결과도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아까 봤던 그래프와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고, 메디컬, 카디악, 서저리, 뉴로. 그래서 카디악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구별이 쉬웠는지 이렇게 몰려 있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데이터셋에서 어떤 내용들을 클래스를 만들거나 혹은 아웃컴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 뭐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상적 의미도 설명해주고 있고, PO2가 여기선 제일 중요하다고 봤네요. 그리고 중요한 발견 사항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클로드 코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워낙 쉬워졌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인 빅데이터인 미믹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쉽게 바이브 코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